자, 여기 나왔습니다. 왜 안 나옴? 물음표. 자, 오늘 시장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9시 땡 쳐졌고요. 껄껄껄의 시간입니다. 그때 살걸, 용기 낼걸, 아, 왜 그랬을까, 껄껄껄. 두 분의 우리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창근 본부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오늘도 불을 뿜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코스피가 2600선 회복해서 1.7% 플러스, 코스닥이 2.2%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두 분의 전략을 빠르게 들어본다면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좀 어려웠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소거가 됐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너무 늦지 않게 매수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저는 2600 넘어가면은 어제 포지션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참고하셔가지고 의사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현 본부장님은요? 네, 제가 그 일주 월요일 아침 시작할 때 2600 깨지면 안 되는데 나는 저기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봤잖아요. 근데 어저께 그 지표 하나 때문에 확정질 수는 없지만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2,600은 안착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숫자는 크게 세 가지를 중시하는데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따라가냐는 것은 200일선을 회복할 정도가 되느냐 잘 모르겠어요. 2,625 정도가 200일선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회복이 되려면은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하고 고점 논란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더라도 벗어나는 것이 한 7만 5천 원에서 후반으로 가야 되고 하이닉스는 18만 원 정도는 가져야지 그런 우려를 말끔히는 아니지만 많이 해소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전강 후약이거나 생각보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안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 약간 유의할 정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01선 정도까지는 올라와주고 회복을 해줘야지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그러려면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그 정도를 가져야지 되는 거죠. 전강 후 약이 될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 하이닉스가 지금 리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이닉스가 5% 가까이 오르면서 17만 1,400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2.6% 상승 7만 5,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강한데요. 2.5% 상승 24만 2,500원이고요. 그리고 기아도 2% 상승, 네이버가 오늘 3% 올라서 16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오늘 밸류업 관련된 금융주들이 살짝 빠집니다. KB금융이 1%, 신한지주가 2% 빠진 상태로 진행되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0.7%, 삼성화재도 0.7%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치열한데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5%와 2.5% 오르고 있고요. 알테오젠은 0.8% 상승, 삼천당 제약이 4% 상승으로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요 시장이 내렸을 때 올랐었던 휴젤 같은 경우는 오늘 1.5% 쉬어가는 움직임 나오고요. 클래시스도 3.5%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리노공업, 리노공업이 8% 오르네요. 8% 오르면서 시작하고 이오테크닉스 6%,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한미는 어때요? 테크윙 6%, 한미반도체도 한 5% 정도 오르는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한미가 잠시만요. 제가 확인 안 해봐가지고. 그 정도로 아쉽습니다. 5.33. 오케이. 요 정도로 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하창 본부장님 눈에 띄는 업종 있을까요?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강하고 반도체 소부장 좀 네. 강하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좀 강하고. 역시 코스닥 시장에 좀 더 먹을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쵸? 빠진 게 얼마인데? 맞은 게 그쵸. 눈에 띄는 업종 혹은 특징점 있을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그 바이오 쪽이랑 2차 전지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그 코스닥이 더 세다라는 것들이 좀 핵심인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그것들을 봤었잖아요. 코스닥은 개인은 다 털리고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산 것들.
그럼 걔네들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얘네도 올라가다 좀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은 좀 힘을 내주고 있고, 일단은 뭐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이랑 제 목소리가 마탱이가 가고 있는 것처럼, 네, 진단키트 관련된. 네. 네, 근데 저 해보니까 코로나는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검사해봤습니다. 그냥 편도가 많이 부은 것 같아요. 네, 방송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아니 그 냉방병. 냉방병. 너무 더워 맨날 제가 막 혀 꺼내고 다니까 좀 네. 보기 흉하다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취침할 때도 에어컨 켜고 가지 않았어요? 네, 잘 때 에어컨 키고 자고 막 이랬더니만 그러니까 네, 좀 많이 흉했나 봐요. 네, 그래서 네, 그 지적받고 했는데 아무튼 뭐 오늘 뭐 변압기, 뭐 반도체 좀 주도주 안에서의 좀 강세 흐름들 나타나고 있어서 변압기 뭐, 좋죠. 네, 전반적으로 오늘 좀 좋다. 그리고 1912가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이제 비만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부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변압기 좋고 반도체 장비 좋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나쁘지 않고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그거를 여쭤봤었죠. 신재생에너지 아, 어떨 것 같냐. 그래서 어제는 CS윈드가 갔고 오늘 한화솔루션이 6%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수페타시스도 6% 오르고 오늘 사실 상승 종목 자체가 740개, 하락 종목이 122개 이 정도로 집계가 돼서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더 심합니다. 거의 14대 1 정도로 상승 종목이 1,400개 넘고 하락 종목은 160개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본부장님도 좀 눈에 띄는 업종 종목 미국하고 섹터 똑같은 있을까요? 거죠. 낙폭 많이 빠진 거 순서대로 되돌림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미국이 올라간 이유를 한 가지만 보시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가지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이 청구권. 전주에 금요일 날 그게 24만 9천 20원 나왔다고 허들짝 놀래고 목요일 날 그리고 그 실업률도 이어져서 한 번 더 맞고 두 번 맞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또 거꾸로 나왔잖아요. 더 낮게 나와갖고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는 느낌인데 사실은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로 미국이 다 돌아간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도 지난주 금요일 종가로까지 돌아갔으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조금 역부족일 수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얼마까지 가는 것이 일단 기술적으로 좋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아까 2626하고 몇 가지 말씀드린 거를 보시면서 너무 과하지 않게 쫓아가는 거 많은데 또 예를 들어서 미국이 반도체가 6% 오르는데 많이 빠진 종목 때문에 어떤 건 8% 9%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술적으로 막 추미하고 싶은 마음을 조금은 다독이면서 들어가실 필요가 있는 거니까 그 미국 올라가는 률,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하고 비교했을 때 오버하는 거 이런 것들도 상대 비교하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삼성 하이닉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삼성 하이닉스 18만 원, 삼성전자 7만 원 중후반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아니면은 약간은 전강 후약이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전강 후강이 계속되려면 그 두 종목이 끝까지 좀 힘을 내줘야 돼요. 한두 시까지. 그거를 봐야 된다. 하이닉스 얼마 정도요? 10? 그러니까 아까 그 우려 내가 가져왔는데 그 우려가 벗어나려면 어느 정도 18만 원이 기점이고 18만 삼성전자는 원 한 정도? 7만 한 6천 원 정도가 기점이에요. 7만 6천 네, 다 비슷하게 정도. 생각하실 거고 반도체가 평균적으로 6.9% 올랐으니까 우리가 그 이상 올라가는 건 어떻다? 평균적으로 중소 소부장가 그것도 약간은 오버스러울 수도 있죠. 아하.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보시면서 접근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은 17만 원 초반대, 삼성전자는 7만 5,300원대. 여기서 조금 더 회복을 해줘야지 이게 연속성이 생기고 탄력성이 좀 생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노님 수급을 한번 볼까요? 지금 외국인이 300억 팔고 기관이 600억 팔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2,600억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네. 요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약간 9시부터 10시까지 페이크 치고 살짝 힘 빠지는 거 아닌지라는 그런 고민도 되거든요. 요 수급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수급으로 봤을 땐 좀 고민이 되는데, 저는 일단 오늘 옵션에서 역시 콜로 좀 포지션을 잡았죠. 어제까지만 해도 콜 다 죽이고 네. 코스로 갔는데, 그러면은 오늘 미니 선물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매도가 안 나오고,
선물의 매수가 지금 이제 이 큰 선물이랑 또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수급적인 부분이 유지가 되면서 콜로 때리면 오늘 조금 안 들어와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좀 아쉬운 거는 오늘 그래도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이 좀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많이 붙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붙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직 그건 체크는 못했는데 그 수급 주체가 약간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수급 주체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원래 이제 보통 그 대세 상승을 만들었었던 산업군이 다시 바로 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근데 일단은 미국에서의 변수가 있기는 한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외국인이 오늘 강하게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나쁠 게 전혀 없잖아요. 선물도 야간 선물이 2.3% 상승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 금일도 뭐 전반적으로 다 강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수급이 안 들어와서 지금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오늘 내일까지는 약간의 조금 더 눈치 보는 흐름들이 있지 않을까? 또 주말이니까 주말 사이에 또 어떻게 될지 약간 지금 그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공격하고 있고 이스라엘 쪽은 뭔가 좀 합의를 할 것 같은 또 그런 얘기들이 또 있어서 이게 기사가 뭐 갑자기 더 확장이 될 것 같다가 갑자기 뭐 협의한다 했다 왔다 갔다 해서 그런 변수 포인트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우리 시장을 짓눌렀었던 좀 큰 포인트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너무 그렇게까지 쫄 필요는 없다. 대신에 이제 단기적으로 2600선 위에서 이제 매수를 좀 멈추겠다라 한 거는 약간 이런 불안 심리, 왜 수급이 안 들어오죠?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는 과정들이 일부 필요하다라는 점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 뷰티풀 엔젤님께서 우리 탈출할 때까지 무조건 올라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올라왔을 때 요거를 또 탈출의 기회를 삼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성킴님이 좋아하는 JYP는 오늘 다른 엔터주 다 살짝씩 떨어지고 있는데 JYP만 1% 오르고 있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그래도 조금은 올라줘서 주말을 좀 편하게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참 장이 어렵습니다. 반도체는 어떤 모멘텀으로 과연 오를까라고 제가 많이 여쭤봤었는데 사실 오늘 낸드부터 시작해서 CXL, 뭐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온디바이스 AI, 시스템 반도체 등등, PCB 등등 요런 종목들이 다 올라주고 있고요.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2차 전지까지 같이 좀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 전력 설비도 올라가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조금씩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종잡을 수 없이 약간 논리가 명확하지 않아도 오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전반적으로 한 15분 정도 봤을 때의 전략 한번 말씀을 해 주신다면, 장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김장건 부장님? 아까 같은 거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네. 그 크게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미국장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2일, 근데 2일, 지난주 2일까지는 못 갔어요. 이거 잠깐 볼까요? 네. 이유는 다 알 테니까. 이거 잠깐, 안 가져. 여기. 네. 그럼 갔다 올게요. 지금 급하니까. 오로님 전략 한번 들어보자면 15분까지 지났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의 2600선 다 왔잖아요. 네. 만약에 뭐 지금부터 현금이 좀 있고 포지션을 지금이라도 하시는 처음이시라면은 오늘 시가 쪽에서 사지 마시고 종가 쪽에서 상황 보고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일까지 좀 눌리다 이렇게 갭상승으로 했잖아요. 근데 선물이 안 들어오면은 이게 상황에 따라서 전강 후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주말이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사고 싶을 때 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만약에 오늘 2600선이 넘어가면 저는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버스가 제일 스트레스 받을 때가 어떨 때냐면, 버스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제가 자주 경험하는 건데, 꼭 제가 타려고 하면은 문을 닫아요. 스크린 도어가 닫으면서 제가 못 들어가게 막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 좀 힘들게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두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지수 플레이에 대한 생각을 아예 버리시고 산업으로 배팅을 하실 거면은 고를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전보다는 조금 더 매매하시는 거에서의 신경을 더 써야겠죠. 당연히 가격대가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분할하시고 그다음에 산업 공부를 좀 잘 하신 상황이라면 뭐 저는 뭐 진행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철저하게 일단 관망을 하시면 또다시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되게 뻔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뻔해 보이는 얘기가 사실상 그 상황이 왔을 때 하는 게 엄청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440대 그때 요럴 때는 사야 된다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못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네. 지나고 나면 쉽죠. 아, 이때가 기회였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배팅이 들어가기 힘듭니다.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2600선이 넘어가면 마치 2700, 800 빨리 갈 것 같잖아요. 물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요 상황에서도 안 하고 멈추는 것도 되게 힘듭니다. 말은 쉽죠.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참는 거 생각보다 되게 힘들 오케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대로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올라가는 산업군들 보면 대부분이 이 상위 종목군들이 다 외국인의 수급이 이전에 강했었던 쪽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은 에코프로 머티가 7%, 그 다음에 이 LNF가 5% 막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네.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것도 꽤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다른 산업군들 돈 잘 벌고 하는 거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지금 2차 전지를 살까? 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제 명앵커가 잘 얘기해 줬었던 것처럼 수급 공백이 있거나 아니면 위치가 낮은 쪽에서의 뭔가 단기 플레이를 한다라고 본다면 요건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왜? 지수 상승에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 다른 것도 주도주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쪽으로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야말로 더더욱더 신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이거 찾았습니다. 김장훈 본부장님. 예. 이거 볼게요. 이 두 페이지만 보겠습니다. 네. 자꾸 지금 비교를 하는 거 아까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정강 후약이 될 수도 있고 미국하고 비교하라는데 단순히 미국하고 오늘 오른 거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 말고도 있으니까 이거 잠깐 보여도 있고요. 네. 7페이지 보실까요? 네. 얼굴 보게 되겠다. 네, 보시면은 여기 보면 여기 중간에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중간에 있는 게 2일날 종가 대비했을 때요. 빨간색일까요? 아니면 여기 다우? 중간에 두 번째. 두 S&P 500.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인데 다우가 0.7 플러스 S&P가 마이너스 0.5, 나스닥이 마이너스 0.7, 러셀이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반도체가 플러스 2.7이잖아요. 네. 요게 2일날 종가 대비해서요. 아. 2일날이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그날이거든요, 미국에. 네. 아직 지난주 금요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말고는 다 아직 못 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오른 거는 S&P 기준으로는 테크놀로지하고 헬스케어만 오른 거예요. 오른 게 아니고 이 테크놀로지 헬스케어만 S&P 5 평균보다 더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덜 오른 거예요. 테크놀로지하고 헬스케어만 올랐는데 요것들이 2일 대비했을 때는 아직 못 가고 반도체만 회복을 많이 한 건데 이렇게 하면 반도체 오버웨이트 해야 될 거 같잖아요. 아까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기 전에 봅시다. 이게 일단 7월 16일 날 반도체가 빠지기 시작한 날이거든요. 네. 정확히는 7월 16일이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16일부터 해서 얼마까지 회복할 수 있느냐는 거잖아요. 오늘 7%가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16일 대비했을 때 필바는 여전히 마이너스 18%고요. 여기 보세요. 네. 나스닥은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S&P 500가 마이너스 6%. 다우가 마이너스 4%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경기 침체 우려는 이제 많이 없어진 거야. 2600 되면은. 근데 고점 논란이 시작된 그 원인 자체까지 없어지느냐. 요거 아직 멀었다 하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의 기준으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러한 우려를 벗어나려면은 우리가 제가 박스권 얘기할 때 15, 18, 7만 원 초반에서 8만 원이라 그렇기 때문에 요거의 우려를 반 이상 넘어가려면은 어떻게 돼요? 아니 완전히 없어지려면 18만 원하고 7만 원 중반을 확실히 돼야지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강 후약이 될 소지가 있는 거고 아직 16일 대비했을 때는 많이 미국도 아직은 멀은 건데 미국도 보시면요. 오늘 아까 그 나스닥이 한 2.8% 올랐잖아요. 오늘만 봅시다. 네. 오늘 오른 거 중에서 그 지난 2일 날하고 비교했을 때 2일로 주가로 회복한 주가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메타만 2일 대비해서 4.4%고 애플이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건 오늘 엔비디아 많이 올랐죠. 구글, 아마존, 테슬라, 메타 빼놓고 마이크론도 오늘 6%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주가는 회복이 안 되고 오늘은 중형주 내지니
그동안 엄청 많이 빠진 장비주가 크게 올라서 이렇게 된 거다. 이게 종합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예. 고점 대비 지금 미국도 필반이나 뭐 나스닥이나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이 회복할 거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하이닉스 한 18만 원, 삼성전자 7만 원 초에서 8만 원 정도 요 사이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줘야 좀 연속성이 생기고 우려를 좀 덜어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략 한번 들어봤고요. 시장이 간만에 이렇게 좀 올라줘가지고 좀 눈이 부셔서 저희가 이렇게 선글라스를 써봤습니다. 안경에다가 이렇게 잘생겼죠. 선글라스 부착하는 라피스 센시블레 가벼운 클립온 선글라스입니다. 이게 2in1 스타일이어서요. 이렇게 뺐다가 나머지 뒀다가 안경 보고 생활하시고 도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 맞추시면 도수 들어갔다가 아예 눈부셔 시장 2% 오른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딱 얹으시면은 아이고 눈부신 거 잘 볼 수가 있겠네. 이렇게 간편하게 이게 장점이 있어요. 장점 네, 저 같은 오징어 같이 생긴 사람도 네. 배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 배우 어떤 배우죠? 그 제가 댓글 보니까 네. 근데 좀 닮은 것 같아요. 뭐요? 그 스파이더맨에서 스파이더맨 그 닥터 옥토퍼스 닥터 옥토퍼스 이렇게 탁 아. 이렇게 꼬리 나오잖아요. 빌런이죠. 비- 아하. 여기 거기다 갖다 붙였어. 문어 박사. 그 맞아요.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럼요. 그 사람 핵, 그럼. 핵 발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 핵융합. 뇌생남이죠. 뇌생. 뇌생남. 닥터 옥토퍼스. 나는 닮은 닮은 그 거 선글라스. 에? 나는 닮은 거 없어요. 아까 저기 만들어봐. 채팅창에 좀 나왔는데 말하기가 좀 어렵고. 예. 아, 딱 멋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거는 가벼워요. 가벼워. 원래 안경이 몇 g이라고요? 30g에서 33g 정도예요. 30에서 33g.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 AI 글라스 나오잖아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여러 가지 들어가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몸무게가 무거워서 안 되는 거야. 네, 요거는 이건 안 좋아. 24g으로 엄청 가벼워. 날아갈 것 같은 가벼움. 그래서 안경 선글라스 한 번에 착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편광 렌즈여가지고 자외선 눈부심을 원천으로 요거 하나로 딱 아이고 눈부셔 이렇게 하면은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저희가 원래는 21만 원이에요. 근데 너무 비싸죠. 그 가격이면 안 산다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파격적으로 52% 할인합니다. 98,000원에 배송비 무료. 여름에 선글라스랑 안경 가볍고 좋은 거 찾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피스 센시블레 우리 클리컷 선글라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만 말씀하셨어요. 끝. 자 시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두 분의 자료 한번 볼까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코스피가 1.4% 상승, 코스닥이 2.7%, 코스닥이 훨씬 더 잘 날아갑니다. 트레이딩을 하고 포트를 새로 담는다? 이러면 저는 코스닥 시장을 좀 강하게 고려를 해볼 것 같거든요. 여기가 연속성도 그렇고 탄력도도 그게 맞죠. 리스크 대비 탄력도는 여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나스닥이 해요. 오늘 2.8% 올랐으니까 네. 코스닥은 비슷하게 가는 게 맞지. 네,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만 350억을 사주고 있고 나머지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알테오젠이 1등주로 올라서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더 갈 거라는 기대감. 2차 전지 빈집 털이의 기대감. 반도체 소부장이 반등할 거란 기대감. 이거 다 코스닥에 쏠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무언가 확신할 수 없는 시장이어서 자신 있게 뭐 이야기를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자료 보면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 보겠습니다. 김정은 본부장 오늘 가셔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MTN 가시잖아요. MTN 언제 가시죠? 수요일? 화요일? 아니. 아닌가요? 왜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는 중요하다고 먼저 가시잖아요. 여기서 섭하게 하면 중요하지. 알겠어요. 항상 상대적이니까. 김장훈 본부장님 자료 먼저 보고 네, 갈까요? 간단하겠습니다. 오케이. 김장훈 본부장님 오늘 해주실 미국의 자료. 반도체에서 그나마 좋았던 거는 이 두 가지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엔비디아 블랙웨어 출시 지연 기억나시죠? 며칠 전에 저는 그때 얘기해 그건 뭐 오히려 그렇게 나쁜 건 아닐 수도 있다 그 생각보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네. 그래서 블랙웨어 출시가 지연으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엊그저께 제가 팔란티어 얘기했는데 팔란티어 소프트웨어사잖아요. 그 정부 관계를 많이 하고 여기 회장이 정치
그 JD 벤스 그 키운 사람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팔란티어하고 함께 미국의 국방 정보기관의 AI 분석 서비스를 원래 하고 있거든요. 그를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지 않은데 파트너십을 확대한다고 밝혔어요. 근데 무거운 주식은 별로 안 가고요. 네. 팔란티오는 며칠 전 실적도 잘 나오고 좋았잖아요. 근데 이게 11%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정부 정보기관이 뭐야? 서버린. 서버, 소버린. SOVRIN. sovereign. 소버린 AI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걸 확대하면은 다른 나라도 이런 식으로 정부나 정보기관에서의 AI 활용은 의외로 더 빠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 같아요.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런 해석이 나왔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으로 공공기관 쪽에서 쓰는 AI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늘어났다. 그게 팔란티어를 보니까 내용이 저렇더라. 그렇죠. 요즘에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쪽은 오히려 또 강한 편이 있거든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요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요거 우리가 며칠 전에 월요일 화요일 날 말씀드린 그런 위기가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 2,500이라는 선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한 70% 확률로 둔 거고 0.9배 정도고 2,600 정도는 경기 침체를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그렇게 너무 빨리 반영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게 제 원래 생각이었기 때문에 2,600이 그 하나의 지지선이 될 수도 있고 실링이 될 수도 있고 요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이제는 이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거의 없어졌죠. 물론 다음 주에 신규 수급 수당이 또 높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2,450 밑으로 가기는 어려운 것 같고 2,600을 테스트하는 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컨센서스가 조금 더 강화되면은 잡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천천히. 네네. 저거 질문 하나 드리면 네. 확실히 그러니까 2,600선, 2,500선, 400선 여기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없어진 게 맞아요. 왜냐면 없어졌다는 말보다는 많이 낮아진 건 둔화된 건 맞죠. 왜냐면 엔켈이랑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도 네네. 사실은 일본이 금융 시장이 흔들리면 일본은 금리 인상 못 하겠다 네, 이렇게 그렇죠. 부총리가 얘기했으니까 무언가가 지금 그럼요, 당연하죠. 조금 그런데 그게 없으면 아니지. 사실은 일본 엔화 금리 인상, 엔화 강세 예. 요게 방향이 잡혔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계속 그 리스크가 남아 있는 거 아닌가? 네, 남아 있어요. 정책이 근데 또 일주일 뒤에 바뀌면은 또 다시 무너지겠죠. 정책이 그렇게 바뀌기는 그 미국 대통령 선거일 때까지 이제 눈치를 보겠다는 거를 보여줬기 줬기 때문에 당분간 어저께도 본인이 얘기한 것도 이게 뭐 무슨 호또장수도 아니고 그렇게 확확 바뀌기는 이번에 나와서 그런 얘기한 것도 좀 쪽팔려가지고 부총재를 보낸 거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쪽팔릴 정도가 아니고 무너뜨리려고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으로 N고가 갈 수 있는 압력이 미국이 금리를 내려가는 있는데 이게 150, 160으로 다시 N조로 가서 N 캐리 트레이드를 갑자기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도 양비론적인데 그거는 마땅치 않다라고 보는 거죠. 되셨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도 지표는 계속 확인해야 되는 네, 상황이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상황이 또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요 상태는 계속 유지될 것 같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리포트 몇 개 있는데 그거는 갔다 오고 나서 갔다 오고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매크로적인 상황에서 결국 시장을 우리가 억울하게 처맞았다는 표현 죄송한데 그거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면 역사적으로 뭐 10% 지수가 10% 떨어져 버리니까 처맞았다는 것밖에는 뭐 얘기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억울한 상황들이 저런 엔캐리 청산과 경기 침체 요거 때문이었는데 결국 그 부분도 조금 많이 소화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글라스 좋은데 그래서 어디서 사는지를 말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치, 사이트.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거는 비밀입니다. 제품만 좋은 것만 설명드리고 어디서 사는지 말씀드리면 리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알아서 찾아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링크 걸어놨습니다. 링크 들어오셔서 더보기 누르시면은 라피스 선글라스 2인원 선글라스 55% 특별 할인 들어가셔서 98,000원에 특가로 3프로TV 특가로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더보기 링크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노님의 신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꼭 알아야 되는 경제신문의 뉴스 어떤 해석을 붙여서 전달을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이제 한국 증시 단타 강풍이라는 요 키워드 원래 이제 두 번째로 하려고 했는데 요거를 들고 왔습니다. 이 재밌는 게 뭐냐면 평균 회전율보다 증시 폭락하고 나서 회전율이 거의 1.5배 정도 확대됐습니다. 네, 그 얘기가 뭐냐?
생각보다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 첫 번째. 두 번째, 침을 흘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네. 요게 완벽한 저점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많다. 와, 진짜 심리가 다 똑같구나. 비슷하지. 세 번째, 하지만 욕심은 나서 계속 4848은 하고 있다. 와, 진짜 정확하다. 기사가 아주 적나라하게 콕콕 집었네. 그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레버리지랑 인버스를 많이 산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도주를 모르겠다. 아, 네, 그러니까 거래를 하는 거에서 정답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남들도 되게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레버리지나 ETF 이거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꾼들이 많이 해요. 꾼들이 이걸 한다라는 얘기는 그들도 모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사를 잘하는 산업을 우직하게 그냥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꾸준히 사면은 이겨요, 무조건. 왜냐면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돈을 벌면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장사를 잘하는 거를 우직하게 남들 뭐 하든지 말든지 생각하지 않고 사면 되고, 두 번째로는 같이 이 참여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동참했었던.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점에서는 요 이상부터 하면 얘네들 이분들이 매매하는 스킬이 아주 뛰어나요. 그리고 레버리지에서는 괴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괴리율. 네, 그 나브랑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거에서 괴리율이 생기는데 우리가 QQQ나 TQQQ 이런 거 하는 거랑은 달라요. 거기는 이제 배수로 무조건 가잖아요. 우리는 배수로 안 갑니다. 떨어질 때는 막 2배 이상도 떨어지고 맞아요. 올라갈 때는 최근에 괴리율 꽤 컸거든요. 마이너스 5% 돼갖고 뭐 한 6% 올라갔는데 막 2%밖에 반영 안 되고 막 이랬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입에서 욕이 막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클로징 벨 하기 전에 저희가 욕 바가지로 합니다. 맞잖아요, 우리.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에서 하기에는 너무 힘든 구간이 맞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냥 장사 잘하는 기업을 쌀 때 우직하게 모으는 게 제일 좋다. 왜? 이거 사고 팔고를 많이 한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거 보세요. 이게 레버리지고 어제도 마이너스 5%까지 왔다가 본전권으로 왔거든요. 그러면 어제도 저점에서 잡은 사람은 5% 수익이지만 거꾸로. 또 이제 위에서 산 사람들은 또 손해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장중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게 나중에 실적이 나오는 것들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현대차 작년에 그렇게 외쳤어도 실적 좋고, 아니 하자가 없잖아. 기업 자체는 실적도 너무 잘 나오고. 그쵸. 근데 피크아웃 갖다 붙여 뭐 전기차 갖다 붙여 뭐 갖다 붙여 이러면서 못 갔잖아요. 그러다가 빡 오른 건데 그쵸. 그런 것처럼 안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 확률의 게임이니까 확률 게임이죠. 네. 이럴 때는 리스크 대비 리턴이 높은 거는 실적이 좋은 거, 그럼. 장사 잘하는 거, 1등 기업들 그거 사 모으는 게 제일 확률이 높다. 나눠서 흥분하지 않고. 긴급하게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화장품 관련되는 건데 화장품 오늘 엘프 뷰티가 엘프 뷰티? 시간의 거래에서 10% 빠지고 있었어요. 미국에. 네. 그 뭐 알죠? 그 화장품 미국에 하는 회사. 네네네 알아요. 근데 걔네는 원래 가이던스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빠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얘기가 있었네요. 엘프 뷰티가 90%를 중국에서 생산하거든요. 중국에서. 네. 근데 중국 관세 때문에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오히려 한국의 OEM, ODM한테 플러스가 아니겠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FBT 컨콜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얘네가 중국에 생산한 게 다 얘네들 만들어서 파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의 중과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한 ODM 변화 고려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유리해요? 우리 그렇죠. 미중 갈등에 의한 반사 수혜 CDMO 쪽에서도 있었고요. 조선 쪽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화장품 쪽에서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거기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화장품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 특히 삐아, 인글루드랩 우리 그 콸콸콸에서 엊그제 했었죠. 네. 인글루지마랩 요거가 7%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어저께 다룬 LS도 LS도 오르고. 오늘 많이 오르고. LA 뭐였죠? LS. LS 머리였나? LS요. LS
뭐가 LS 미마생이었죠. LS 미마생. CNC 인터내셔널도 5.7% 상승. 자, 번호님 끊어서 미안합니다. 신문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 지금 말 얘기가 나왔던 LS와도 좀 연결이 돼 있는데 중국 경기가 휘청거려서 구리 가격이 빠지고 있다. 요겁니다. 선물 가격 보시면 아예 또 좀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이 변압기와 전선 산업은 너무 좋아요. 그거를 깔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분명 구리 가격이 그 투심에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빠지는 거는 거기에서 이걸 보고 투자한 사람들의 물량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충분히 뭔가 차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얘네도 왜 이제 구리 선물이 빠졌냐? 얘네도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수요가 안 좋으니까 구리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다. 왜?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가 계속적으로 정책으로 뭔가 키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좀 살아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선물 지수가 살아나야 또 추세적인 방향성을 잡을 확률이 높죠. 특히나 전선 쪽. 그래서 전선 쪽은 뭐 금일이야 시장이 좋으니까 뭐 이렇게 급등락이 나올 수는 있는데 구조적으로 올라가려면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오늘 오른다고 해서 막 신나가지고 막 몰빵 치시고 하시면 정신 건강에 매우 해로울 수 있으니 시기적으로 너무 빨리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코스닥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드려왔는데 최근에 요 빅파마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좋아요. 제가 봐요. 진격의 K바이오. 불안하다 또.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타이틀이 달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바이오 시장에서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쪽에서 다양한 진출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우리나라가 빅파마를 이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쪽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수익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스토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거는 8월 달 말부터 이제 유한양행부터 시작을 하죠. 네. 유한양행부터 시작해서 뭐 알테오젠, 뭐 이제 CDMO까지 11월까지 모멘텀이 쭉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에서 특히나 알테오젠에서의 기대감은 굉장히 높잖아요. 이게 이제 잘 되게 됐을 때 로열티만 받아도 거의 셀트리온급 시총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정말 뭐 사람들 직원 다 잘라도 돼요. 로열티만 받아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이기 때문에 순위가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순위가 바뀌면 연속성을 한 2, 3년은 가지기 때문에 한동안 바이오의 시대가 올 확률이 높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강할 수는 있어요. 물론 뭐 금투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게다가 금리 인하가 되면 어쨌든 헬스케어 부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만약에 바이오를 너무 싫어한다. 네. 우리나라가 왜 기술 수출을 하겠어요? 끝까지 갈 동력이 안 되는 거예요. 실패율도 높고. 그러니까 수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끝까지 삼상에서 성공하는 사례가 거의 없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모멘텀이 있을 때는 또 주식이라는 건 가는 거니까 성향에 맞지 않으시면 관망하시면 되고요. 그 시기에 조금 보수적인 그런 투자 전략만 세우면 충분히 지나갑니다. 어차피 한 산업이 계속적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우직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바이오 이제 저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몇 주 안 남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몇 주, 몇 달, 그러니까 대세주가 되면 그래도 조금 더 가긴 가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한 몇 주, 몇 달 요 사이에 얼마나 오르는지 보고 뭐 그 안에서 트레이딩 하든지 팔든지 뭐 이렇게 한번 어쨌든 시그널로 읽으시면 좋고. 불안하시면 모멘텀이 터지기 그 오픈되기 3일 전에 파세요. 미리 파는 게 좋지. 올라간 거 아쉬워하지 마시고 3일 전에 파시면 근데 이것도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니가 먹은 콜라님께서 예전 바이오랑 지금이랑 아예 다르다. 미국 시판화가 대기 중이라.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대세주한테 항상 붙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전과 다르다. 근데 그건 확실히 다른 거 맞아요. 아니 다른 건 맞지. AI도 마찬가지지. 반도체도 이전 반도체 보는 거랑 다르다. 그래서 메모리 올랐잖아요. 반도체. 그래서 이렇게 올랐잖아. 그러니까 배터리도 이전 배터리랑은 다르다. 그쵸. 전기차에 들어간다.
아니 우리 전력 설비. 이전 전력 설비. 다르지. 그러니까 이게 대세주와 주목하는 건 이전과 다르다는 포인트는 항상 있다는 거. 하지만 뭐가 달랐건 간에 어쨌든 올랐다가 내려가지. 과열 구간에 내려가는 건 뉴턴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거기 사람들의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죠. 앞서는 거고. 그러니까 눈치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번 더 갈까요? 네. 기사? 그리고 요건데 아까 말했던 지정학적 리스크 헤즈볼라랑 지금 이제 러시아 본토에서 좀 상반된 일단 여기에서는 두 곳 다 공격을 할 거다 전면전이 뭐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근데 저는 그건 좀 거슬립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안에 들어가서 지금 막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틀째 하고 방어선도 2개 정도 뚫었다고 합니다. 근데 본토에서 공격을 하는 건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더 격화가 될 수 있고 이건 또 미국 쪽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전쟁 자체가 당연히 나쁜 거지만 안 좋은 거지만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뭔가 확산이 되면은 또 증시에는 또 초치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 이런 변수 포인트들 지금 변수 포인트는 이제 채권이 발행은 늘어나는데 요번 10년물 봤을 때는 좀 그 수요가 적었잖아요. 그럼 채권의 수요가 잘 나와주면서 발행한 거가 잘 팔리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죠. 그 유동성 부분에서 영향이 있으니까 그거랑 요 지정학적 리스크 요 두 개가 네. 시장의 변수 포인트고 제가 생각해서 경기 침체는 지금 한 발 물러섰죠. 그다음에 이제 고용 같은 것도 다 나왔고 그다음에 엔캐리 같은 경우도 일본 반등 나오는 거 보면 좀 지났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서 이제 채권 이제 유동성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외하면은 지금 당장 뭔가 안 좋은 건 없다. 그리고 AI 거품론에 대해서도 엔비디아나 이런 게 상당히 좀 올라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슈마컴의 가이던스 그리고 TSMC나 나머지 종목군들 시작 잘 나온 거 보면 그것도 좀 소거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런 포인트들만 잘 체크하면은 일단 무난한 방향성을 또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차분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란 그 중동 정세가 또 하나의 리스크가 돼서 시장을 갑자기 우리 시장을 빼버릴 가능성 요것도 염두를 해둬야 됩니까? 중동? 그쵸. 임팩트가 클까요? 그러니까 임팩트가 크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요즘 시장 보면 약간 공포 분위기 만들어 버리면 좀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잖아요. 사실 우리 다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경기 침체가 갑자기 나왔잖아요. 그때 우리 다 뭐라 했어?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 없으니 갑자기 나왔다. 하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반영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고 가정하고 플레이를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전쟁도 근데 이제 국제 효과가 이 전일에 좀 급등한 거는 좀 거슬리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연속적으로 또 나온다고 한다면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든지 또 단기적으로 오르면 또 차익의 또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을 염두해야 된다. 제가 첫 번째 그거를 제가 원래 숫자를 2번으로 적었는데 바로 한 이유가 있어요. 네. 이거 단타 광풍. 단타 광풍. 사람들의 심리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요거를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누님께서 명예껏 머리 안 감았다 그러시고 아침에 감고 왔습니다. 네, 오케이. 근데 하이브는 왜 떨어지는 거예요? 이 과즙세연 때문에 떨어지는 건가? 방시혁이랑. 아니 그거 음주 그 저기 진동 에이, 그거 아무런 영향 없죠. 해본 소리입니다. 그 방시혁이 LA에서 과즙세연이랑 같이 영상 찍혔잖아요. 그것 때문에 떨어지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연애하는 게 뭐 죄인가? 이상하네. 그때 카리나 때 엄청 분노했었던 걸로 기억을 했는데 아닌가요? 방시혁 연애하는 건 전혀 상관없죠, 저랑. 방시혁이 연애하면 나야 좋지. BJ랑 연애한다는데. 그러게. 연애한다는 건 아니고 뭐 해명은 내놨지만 어쨌든 영상이 찍혔다는 거. 자, 김장현 본부장님의 자료 리포트 넘어가기 전에 요거 시장 한 번만 다시. 네. 네. 코스피가 1.3% 상승 2589 2600 조금 회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음봉으로 전환을 하긴 했네요. 코스닥은 2.6% 플러스 764. 코스닥이 확실히 강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도 사실 둘 중에 하나 사야 되면 코스닥 사는 게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 지금 타이밍에서 약간 이런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김정은 본부장의 오늘의 리포트를 한번 가본다면 네, 뭐 2,600에 안착을 못하면 조금 실망스러운데 삼성하이닉스 이 정도면은 조금 그렇죠. 안 되는 거고요. 일단 리포트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혀 여러분들 관심이 없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하나는 구두로 하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살짝 보여드리고 하나증권에서 베트남 주식에 대해서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커멘트를 했더라고요. 신흥국 전략 이머징 마켓 지수 편입을 노리는 베트남. 얘네가 지금 프론티어 마켓에 분리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머징 마켓은 한 단계 높은 거겠죠. 그래서 그게 분리되면은 이게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 이 준비를 작년 12월 말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준비를 해오고 있었대요. 이제 얘네들의 그 GDP 성장률이 저는 이제 베트남의 GDP 성장률까지는 별로 자세히 안 봤었는데 내년 내후년도 올해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한 6% 중반까지라고 높다고 하네요. 여러 여건이 있겠죠. 제조업 중심 하는데 펀더멘털이 양호한 거 대비했을 때 지수 편입의 그 차이로 인해서 덜 받는 거다라고 이분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편입의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거나 그게 가능성이 이제 가시화되면은 그 전에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혹시 베트남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리포트 한번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보통 베트남에 대해 얘기를 안 나오거든요. 요즘 인도가 그만 나느냐지. 한번 보시고요. 그 정도만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뭐 그 이상 뭐 하여튼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스몰캡하고 리포트 나온 거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은 장이 그냥 개떡이 돼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이거를 얘기를 못했어요. 그때 얘기하고 싶었는데 8월 2일자 나온 리포트가 있는데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DKT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말씀 몇 드린 것 같아요. BH의 자회사, 애플의 수혜주. 시총 2천억이네요. PCB 그 어셈블리 하는 회사거든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근데 3분기부터 신사업, ESS, 배터리 쪽 가시화되고 무엇보다도 폴더블 확대되면서 애플 그 OLED 그 PC에 들어가는 거, 그 OLED 쪽에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은 다수의 그 긍정적이 있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적었더라고요. 리포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KT 뭐 하는 회사예요? 아까 말했지만 어셈블리. 와, 원래 하는 거 PCB 어셈블리 해서 얘네 모회사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 BH를 통해서. 그러니까 BH만 마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단점은 DKT가 요즘에 커버가 늘어서 한 두 군데 커버하는데 뭐 아주 자주 리포트가 업데이트되지 않은데 요만 리포트 보시면 알 것 같아요. 하반기에 뭘 준비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뭐 주가적인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있는지 이 리포트가 하나 더 있는데 한번 참조해 보실만 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지났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많이 지난 건데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동나비엔. 경동나비엔 AI로 많이 올랐었죠?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도 같은데 리포트가 꽤 됐어요. 2달 전에 나온 건데 이거는 이거보다도 DKT보다 더 목표 리포트가 잘 나온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눈에 띄어서 한번 가져왔어요. 경동나비엔이 뭐 하는지는 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핵심은 얘네가 북미 수출에 익스포저가 있어요. 우리 북미 수출하면 좋아하잖아요. 탈탄소 정책 수혜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목이 왜 이렇게 적었는데 난 카드를 안 쳐서 투페어가 아니라 풀하우스랍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고. 애널리스트 좋은 거죠? 타짜신가 보네. 투페어가 아니고 풀하우스. 근데 이 제목하고 남들이 커버 안 하는 리포트가 나와서 지금 지나고 나서도 지금 주가가 그래도 한 7, 8% 올랐어요. 이 와중에. 예. 근데 연간 실적은 얘네가 그 상하이 운임주수하고 관련되는 코스트 이슈가 있어서 연간 실적은 작년보다 빠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실적 주가에 반영이 대충 돼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리포트가 한두 자리가 아니고 한 10페이지 됩니다. 매우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래서 일단 얘네 매출 중에서 수출이 많은데 뭐 하는지 아시죠? 보일러, 온수기 이런 거 하는 건데 국내 1인인 것도 아시고 근데 미국으로 가는 제품에서의 온수기 이런 거 온수기가 탈탄소 흐름의 수혜이고 어쩌고저쩌고 나온 게 있어요. 밸류에이션이 내년 기준으로는 싸 보입니다.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빠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일지에 모아서 주가는 그렇게 서프라이즈하게 올라가진 않았는데 오히려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주식이 아니겠나 싶어서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니고 일단 커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DKT하고 경동나비에는 한계가 있지만은 최근에 나온 리포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긍이 가는 면이 있어서 그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런 거는 모멘텀이 돼요? 어때요? 저렇게 탈탄 오늘 같은 날 모멘텀은 안 되지. 오늘 다른 거 난리치는데 전반적으로 진득이 펀더멘트를 보고 3개월, 6개월, 9개월을 보면서 그걸 이해하고 들어가시는 분한테만 이 리포트를 보시고 아까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럼 지금 사라는 거냐? 오래간만에 안 나오는 리포트가 나와서 베트남 아까 얘기하셔서 제가 가만히 있었잖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왜? 아니 베트남 리포트를 지금 왜? 약간 이래서 제가 무슨 강좌라면 많이 설명드리는데 네. 바쁘기 때문에 리포트를 가지고 소개시켜주는 걸로 제 역할은 일단은 어느 80% 했다고 봅니다. 인도 대 베트남 어느 쪽이 좀 더 매력적이에요? 전 둘 다 갖고 있습니다. 진짜요? 그럼요. 저는 국내 투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를 우와.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 투자는 하실 수 있어요. 미국은 안 합니다. 그걸 하는 순간에 하고 먹고 싶은데 제가 제 폴캐스트하고 줄 때 제 의견이 확증 편향이 생기죠. 확증 편향이 생길 게 분명하기 때문에 맞죠. 그 미국은 또 IT인데 내가 IT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제가 국내에서 1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그게 또 훼손될 수 있어서 그쵸. 안 먹습니다. 안 합니다. 저도 그래서 약간 질문할 때 저도 막 제가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좀 더 물어보게 되고 좋게 말하게 되고 막 이런 거 같아서 주식을 안 하는데 하도 너 주식 못 한다 그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샀는데 제 딸 일단은 사면은 고수예요. 고수지. 그렇지. 그때 못 사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샀다는 거 아니에요? 금요일 굉장한 거예요. 양전 첫 번째 한 게 SKT 두 번째로 오늘 양전한 게 바이오. 뭐야 그게? 에이 그거 반도체나. 반도체는 3전이에요 3전. 삼자. 3전은 그냥 깔아놓고 갔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포지션 제일 적게 삼성전자. 그리고 하나 더는 있는데 어쨌든. 네. 자 그러면은 보노님 51분 지나고 있어서 두 분이 이제 저희가 3시 20분까지 돌아오려고 하면은 요거는 좀 조심하자 혹은 요렇게 한번 좀 짰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게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금요일이니까 그냥 요대로 갔으면 좋겠다 하면은 뭐 장도 그렇게 변동이 없어서 사실은 말씀드릴 게 그렇게 크게는 없어요. 코스닥이 더 많이 올라요. 3%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767까지 가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피는 조금 1.6% 상승 2597 힘을 좀 더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두 분 마감까지의 전략 별거 없습니까? 저는 욕심을 안 부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욕 먹으면서까지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매수하는 시기가 있다. 그리고 그 기회는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못 사는데 위에서 사는 건 이상한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약간 그런 껄이 나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차분한 이유는 목이 아파가지고 목이 아파서 차분한 거고 지금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 올라가는 걸 보고 지금이면은 지금이라도 막 타자 막 이런 생각해서 갑자기 또 급하게 돈을 막 담으시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뭐 하루에 물론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잘 참는 그런 과정도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면 오히려 종가까지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일까지는 뭐 무난할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이 오늘 지표상으로 뭔가 특별하게 시장을 뒤흔들 만한 요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본장에 그 지금 아시아 증권에서도 니케이나 이런 것들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상태로 가면 뭐 무난하게 미국장도 그냥 흘러갈 확률이 높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월요일까지는 뭐 나쁘지가 않을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주말 항상 변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변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선물과 옵션에서도 포지션을 또 다시 잡아가는 과정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욕심을 부렸을 때 별로 있지도 않은 현금을 태웠는데 거기서 만약에 또 한번 빠지면 그럼 이제 내 전체 자산이 다 물려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우리가 지금 절대적인 가격이 아직도 싼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죠. 그 생각을 하셔야죠. 밑에서 잡았던 3조 8천억 원의 개인 매수가 남아있다. 그럼 이들이 2,700까지 다 갈까요? 안 가요. 분명 터는 시점이 올 당연하지. 겁니다. 그때 내가 딱 샀는데 얻어맞으면 멘탈이 깨져요. 깨지죠. 이 지수에서 사도 물린다고?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금요일에 사도 지금 물려가지고 두 개는 지금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저는 이미 버스가 지나갔다라고 한다면 욕심을 내려놓자.
욕심을 좀 내려놓고 더 차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어제 김장현 본부장님도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오늘 한마디에서 인내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네. 한번 곱씹어보는 쉽지가 시간이 않죠. 중요하다. 네. 저는 이제 스프레드 장점을 얘기하고요. 네.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 반도체 오버웨이트 이거 왕창 해야 되는 거 아니? 그렇게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적인 게 받았는데 이게 2,600에 안착을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어느 정도 전강 후약이 아니고 끌을 거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을 포함해서 중립 정도는 가져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섹터,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다못해 오늘 같은 화장품도 있고 기타 등등 대비했을 때 삼성 반도체 주식이 오버웨이트 시총보다 더 해야 될 시기가 급하게 온 건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스프레드가 중요하고 하나 좀 제가 흥분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인도, 베트남 주식 뭐 너 미리 몇 년 전에 얘기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3% 나온 게 작년 9월이죠. 그렇죠. 그 전에 얘기할 수가 없고 제가 재작년까지는 애널리스트 했는데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 2, 3년 전에 4년 전에 만나는 IR 무슨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한국 주식 얘기 안 하고 인도하고 베트남 주식 그때부터 엄청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후배 갖고 그래서 애들 데리고 있으면 5년 전부터 3년 전부터 네 아들 자식아 5년 10년이면 이게 한국 주식보다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이제 와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서 제가 뭐 끊겨놓고 뭐 자세가 뭐 한국 주식을 아무나고 뭐 IT 반당에 IT 대해서 별 얘기 안 하는 것처럼 혹시 오해하시면은 그건 좀 많이 섭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는 잘 받아주시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3,000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렇게 그쵸?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네.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시장이 오르는 때 가장 중요한 건 라피스 선글라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말 가볍다는 거. 저보다 더 가벼운 건 처음 봤습니다. 예. 앵커도 가볍지만 더 가벼운 우리 라피스 센시블레 선글라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링크 보시면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요. 이따가 클로징벨에서 조금 더 웃으면서 유쾌하게 금요일 마무리할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요. 뒤에 또 방송이 있습니다. 아침엔 투자 요즘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투자 상담 받고 선물도 주는 우리 아침엔 투자 허재무 아나운서와 근데 함께 하시면 돼. 아침엔 투자잖아요. 광고할 때 아침엔 투자잖아요. 네. 그 아침엔 투자 참 좋은데. 좋은데? 본우님들 걸 제가 정강 후약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네. 이미 어느 정도 떠났을 수도 있어요. 저가 네,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침엔 투자보다도 네. 막판에 투자. 아, 네, 고맙습니다. 밸런스 네, 있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사실상 도움이 크게 안 되는 고맙습니다. 네, 아침엔 투자, 막판에 투자? 막판에 투자. 분산해서.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는 N은 NH의 N입니다. 그래서 그거야? 네. 아침에는 투자가 아니고. 광고는 건들지 마세요, 제발. 미안해. 알겠습니다. 막판에 투자건 아침엔 투자건 어쨌든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용 너무 좋으니까요. 우리 아침엔 투자팀이랑 함께 주식시장 계속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아침엔 투자팀이 함께 해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